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또 한 주일 만에 얼굴 뵙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그냥 지난주에 이 팟캐스트 방송을 정말 4개월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뿌듯하든지. 근데 좀 나는 그 반응은 못 봤는데 어떻게 반응이 괜찮게 나왔나요? 저희가 그 작년 초 네. 그리고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 그때 그 팟빵 전체 팟캐스트 에피소드 순위에서 22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4개월의 공백이 좀 크긴 컸네요. 네. 지금 저 600위권까지 떨어졌다가 300위권으로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약 보합세입니다 지금. 근데 아마 그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간만에 이제 모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네, 이제 꾸준히 이제 재고가 다시 늘게 되면 다시 시작했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을 열심히 팍팍 돌려야 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약칭 문사연의 브레인 우리 신만석 박사님을 모셨고, 네. 예, 그리고 이태원 토박이, 예, 이태원의 산 역사를 그대로 네. 꿰고 계시는 김성현 씨 나오셨네요. 예, 우리 김성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문사연의 잉여입니다. 네. 예. 자, 그 전번 우리 방송 그 많은 분들이 그 또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여러 이제 인터넷 카페에다가 그 내용들을 글로 올렸을 때, 네. 야, 이건 정말 몰랐는데 미처 이런 내용들, 그게 뭐 이주아동 네. 그 복지지원법, 예.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좀 기네요. 좀. 예, 네.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네. 많아가지고 이주아동 말입니다. 권리 보장 기본법. 예. 아니 도대체 이거 완전히 그 뒤통수 때리는 거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아고라에 네. 청원란에 보면은 요걸 주제로 한 청원은 이미 정원을 목표 인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래요? 좀 계속 좀 서명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앞서서 조금 전에 그 문사연 시사평론 이번 주에 새로 나간 것이 국가이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이었는데, 네. 지금 지방자치제 선거권을 그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준다. 그게 2006년도에 사실은 그죠? 예. 시행이 됐어요. 그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모르죠. 근데 네. 그래서 2006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 8년 됐네요. 네. 보면은 그 주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의 걸 가져오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는 게 용인할 수 있겠지만서 내 것을 내준다라는 거는 그건 인정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주는 것도 뭐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도 일방적으로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뭐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린 지금 상대방에게 받는 거 없이 지금 주는 걸로 지금 예. 일방적으로 지금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도식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 지방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방선거권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 법무부 측이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선 최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몇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몇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지금 그 시행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긴 외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거든요. 지방선거 투표권 안 주거든요. 예. 네. 얼마 전에 뭐 그것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프랑스 지금 저런 판인데 한국이 지금 아시아 최초라고 지금 떠들면서 그게 뭐 자랑이에요, 지금요? 아시아 최초라고 지금 떠들면서 지방 선거권까지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게 자랑이었으면 8년 전부터 엄청 떠들었겠죠. 네. 진짜 자랑이면. 근데 은근슬쩍 묻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게 대단히 참 이게 우려스러운 게 한국인 특히 한국의 지도층들이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 한번 했다 하면은 그 원조보다 그 더하는 거 있죠. 외국에서 뭔가를 갖다 받아들여 오면은 예. 그걸 원조보다 더 세게 합니다. 예.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합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해요. 예. 이게 과격한 거거든요. 예. 예? 급진적으로 그냥 뭔가 일을 갖다 추진한다는 거. 예? 남들은 한 3단계, 4단계 나간 걸 갖다가 저 밑에 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가지고 그냥 10단계까지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너무 쉽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네. 왜 이렇게 과격한지 모르겠어요. 예. 대단히 이건 안 좋은 현상입니다, 진짜. 예. 예. 참 하여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사평론을 했는데 네. 좀 많이들 들어주시고 이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올라갔는데 지금 2%, 한 3일 됐는데 한 2% 정도 달성이 됐어요. 2%라면 어떤 1000명, 5만 명 목표로 지금 5만 명 목표에 예. 지금 1000명 예. 1000명 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3일 동안 베스트 청원란에 올라가 있다. 이제 계속 청원란이 이제 메꿔지니까 새로운 네. 그 아이템들로 이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저 네티즌들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거기에 청원들 좀 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명 목표에 1000명이라 하면은 5%네요. 예, 2%. 2%가 되네. 예, 2%. 그리고 요거를 앞으로 카페나 이런데 좀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퍼날려 주시면 좀 좋겠더라고요. 예, 일단은 우리 권리를 나눠주는 거면은 국민들한테 일단 물어봐야죠. 이런 거는 공청회도 그렇지. 충실히 하고. 근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공청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 공청회가 지금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형식적으로 지금 흐르고 아는 사람들만 지금 불러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공청회 실태에 대해서도 조금 그 폭로를 좀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예, 자기들끼리 예. 붙이고 장구치잖아요. 예, 지금 법안을 갖다가 그 발의를 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국민들의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갖다 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 법안에 대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공청회 각 법안 발의에 대해서 공청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이제 거기에 토론자라든가 발제자로 나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가 그 가까운 사람들 법안 발의자 지인들 거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예, 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엮인 예. 사람들. 예. 대다수 국민들이 공청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런 것조차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상정이 되고 그 공청회 끝난 다음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 올라가고 하는 지금 법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지금 공청회 그래서 저는 TV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용론도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지방자치제도 예. 좀 광역 광역 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 피곤하다. 국민들도 예. 피곤하고. 예. 아까 신 박사님께서 이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그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을 제정하겠다는 어떤 전초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근슬쩍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패거리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고 바로 통과시켜버리고 아까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은 그 공청회에 있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설령 연다고 해도 그야말로 정말 진짜 자기네 패거리끼리 한마디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하는 진영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거기에 공청회 토론자로 안 나오죠. 예,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거는 아예 초청을 안 하니까.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어떤 공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네. 형식적으로 그 규정만 만들어 요건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이 민주주의라는 게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아주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을 그 밀고 있는 이 세력들이 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악용하면서 아주 극단의 형식주의로 지금 치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어서 그 공청회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팟캐스트 그 주제였던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예. 예, 여기에 대한 그 공청회를 열었어요. 여기는 공청회를 이제 그 열었는데 언제 열었냐면 2014년도 4월 3일인가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 그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분들을 보면은 자, 살레지오 수녀회 데레사 수녀님, 그 다음에 국회 인권포럼, 국회 다정다감 포럼, 거기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황우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주최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가 이제 주최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다 다문화 이제 다 찬성자들이거든요. 자, 어디 눈을 씻고 봐도 반대하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수녀님은,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수녀님은, 자, 그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신이 보살펴온 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연을 이렇게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이는 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아빠는 붙잡혀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엄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 아이가 벌써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란 얘기죠.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다. 라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하셨다고 여기 좀 기사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법안은 말이죠, 여기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수녀님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좀 제발 이런데 참여를, 뭐 일반 사회 활동에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법 제정, 이거는 말이죠, 감정하고는 일반 감성적인 호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법은 엄정 중립, 객관이거든요. 객관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 그럴까, 아주 좀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녀님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그 호소를 했다는 건, 더구나 토론자로 나와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공청회에 이런 분들 말고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참여를 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말고 TV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찬반 논란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공청회 말고 저는 TV 토론으로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감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폭넓게 아셔야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저 역시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자 가정, 정말 진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외국인들보다 더 열악한, 그야말로 진짜 그 하루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생계 그 길목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된 게 이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문화인 해서 이 다문화 어떤 그 지원책에 몰두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어떤 그 소외된 계층에 이 소외된 계층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이렇게 차별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다룰 건데 네. 간략하게 한번 수치도 좀 언급하면서 네네. 네,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나라의 문제점, 이번 세월호 사태를 봐서도 알다시피 아주 그냥 가치가 전도돼 있고 나라의 어떤 근간 기본이 흔들리면서 이거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다시 이거 포맷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네.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지금 다문화 사태 면면을 보더라도 전번에도 우리 언급했었습니다. 국가 이성. 그러니까 이번에 수녀님 등장을 시켜서 공청회가 눈물바다로 만들어가면서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어떤 의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수녀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비단 수녀님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제가 공청회 초대는 못 받아도 거기 이제 공청회라고 이제 해서 인터넷에 공고가 되면은 방청객으로 가끔 찾아가 봐요. 방청객으로 찾아가 보는데 거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대체로 이 감성적인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토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감성적인 접근을 하신다고요. 근데 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객관성, 중립성, 그 다음에 엄정함을 갖다가 잃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성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이익, 네. 그다음에 공공의 복리라는 거는 어떤 냉정하게, 네. 그죠? 이성을 동원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지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한 알 수 있게끔, 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정부의 대국민 공공 서비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다문화 정책만큼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아주 그런 좋지 못한 네. 의도들이 아주 여실히 보이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다문화 정책 초기부터 이랬어요. 예.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자기 편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또 이런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법안 발의하고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호소와 그다음에 일방통행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예. 참 대단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다문화 책략, 다문화 책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공청회라든지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은 다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진짜 이 북한 공산주의 집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획일적이다. 예. 완전히 일방적이고, 예, 그리고 강압적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완전히 세뇌를 강요하고 또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또 이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시켜가지고 다인종 다민족화를 지금 그런 책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다문화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도 북한은 네. 한국의 이 다문화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얼토당토 되지 않는 아주 반민족적인 작태라고 아주 일가를 하더만요.
그래요? 예, 전 그거 보면서 네. 야, 이 참 이거 정작 이 한국의 어떤 지도자들은 좀 완전 개념 상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윗동네 그래도 개념 장착만큼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그 외국인 내지는 이 저 다문화인들, 다문화 가정들은 내 사회에 어떤 소외된 사람들, 약자 요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하면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었죠. 예.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사실 이제 갑의 행세를 했죠. 예. 그 갑으로 예. 또 대우를 해줬죠. 한국 사람은.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외국인의 경우를 본다면 이 한 그 파키스탄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또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는 굉장히 많은 분인데 초혼인지 중혼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후자의 경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차도 그랜저 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에서 또 자영업을 좀 크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한 달 그 수입만 해도 기천만 원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저 동대문의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저기 서대문의 적십자병원 진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1,000만 원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 만약에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 외국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가족 다 불러와서 또 무료 진료 받게 하고. 그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일반 그렇죠. 다문화 불법 체류자도 물론 그 예. 1,000만 원까지 무상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불법 문제에 체류자뿐만 대해서 아니라 이제 그 외국인 네. 외국인 전부에 해당이 되죠. 한국에 거주하는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외국인에게 이제 그 100%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무료고요. 1,000만 원까지 예. 무료 진료가 되고 이제 그 공공병원 네. 의 경우에 민간 병원은 안 1,000만 되고요. 원이 넘게 되면 80%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몇 달 전에 그 5살 먹은 애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었는데 누가요? 병원비가 애기 엄마가 말이죠. 이거 저 인터넷 뉴스에 다 나온 그러니까 사건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예, 한국인이 말이죠. 우리 한국인의 그 어떤 애기 엄마가 5살 먹은 애를 업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 옥상에서 애를 안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야, 오늘 저희 예? 하도 이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 모니터링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전 불법 체류자에 한해서 그렇게 진료를 한다라고 아닙니다. 한 게 예. 일반 외국인들로까지 다 그냥 확대되는 예,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예,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일반 외국인을 포함해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일반 외국인 모두에게 1,000만 원 무료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가장 심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냐면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예요. 네. 지금 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국가유공자 미망인 그 국가유공자의 그런 그 자격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둔촌동에 강도구 둔촌동에 그 보훈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간호사가 이제 또 자기도 이제 딸 같고 이제 어머니처럼 생각이 드니까 집이 어디시냐 용산이다. 그럼 용산이면 서대문이 가까우니까 적십자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적십자병원에. 네. 근데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무공수운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그냥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무료 1,000만 원까지 무료 진료가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무공수훈자가 돼서 안 된다? 무공수훈자가 뭡니까? 예, 그게 이제 훈장의 이름인데 예.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말은 상위용사.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유공자가
전쟁을 치르면서 다쳤거나 예,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적집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이게 이런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그런 국가 유공자한테 오히려 훈장을 받아서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담당자가 어떤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표현에 그 적절함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 문제의 본질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쨌거나 결론은 국가유공자 미망인인 저희 어머니는 적집자 병원에서는 이 거절당하고 진료비 감면 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충무과를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아주 격렬하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무과의 과장인지 누군지 뭐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나중에는 한다는 말이 예. 보건복지부에 담당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그 문제가 좀 실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자기 소관은 아니고 자기도 자기네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국가 이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국가 이성 상실 사태가 아닌가. 이게 나라에서 충분히 그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우대해 줄 만한 어떤 명분과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완전히 균형을 상실한 건지 지금 분간이 잘 안 가네요. 하여튼 곳곳에서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이런 역차별이 너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이건 있어요. 정말 진짜 아주 굉장히 참 아주 그 심각한 그 사태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조중동이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는 절대 이런 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뉴스에서 저도 본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지병을 무료 치료하고 가요. 예, 그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사인가 어디서 이게 그 적발이 돼서 예.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이 동대문의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적집자 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료 진료해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그 적집자 병원의 그 총무 과장인지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을 다녔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도 그렇게 하더라. 영국도. 자 그러면은 과연 영국에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000만 원까지 무상 진료해주고 1,000만 원 넘게 되면 80%까지 지원해주고 과연 그러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노동을 하다가 뭐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후송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해주고 뭐 진료해주는 거 그런 건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국인은 지금 병원 옥상에서 애를 안고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다음 할 말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의 이익에 정말 중요하고 이들을 국가 예산으로서 알뜰살뜰 돌보는 것이 어떤 명분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회적 약자로 지정되면서 소외계층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예산이 대거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꼭 명분상 이해관계상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인가 지금 이거 뭔가 좀 전도되고 있다. 그러면 잘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외국인들이 그 소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에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이태원? 지역?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예. 보세요. 자 영어 강사 지라고 있는 그 앵글로색슨계 외국인들이 과연 소외받는 외국인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한 달에 수입이 한 4,500 정도 돼요. 예.
학원에서 받는 그 급여 외에 또 개인 그 과외까지 합치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4,500 정도 버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파키스탄, 뭐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태원에서 뭐 여행사다, 레스토랑이다, 거기다 이제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갖은 혜택은 다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간판을 딱 달았을 때 한국인 같으면은 그 간판이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고 간판도 철거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이죠. 만약에 자기 업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파는 그 유흥업소입니다. 무슨 뭐 호프집이라든지 예. 그런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누가 신고했어요? 그 영업정지당해요. 보통 한 달 정도. 그렇죠. 예. 그런 영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어떤 그 신고가 들어와도 그 업주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패스가 됩니다. 예. 이게 과연 한국에서 소외받는 외국인이냐? 저는 이걸 대묻고 싶어요. 그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어도 그 네. 업주 사장이 외국인이라면 그냥 통과다. 그렇게 된다는 예,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예. 야, 이거 참. 이거 저 국적 세탁을 해야겠네 보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항상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게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이런 어떤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그 국적을 바꿔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신분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요즘에 그 세계 각국에서 물론 한류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은근히 그런 피의식이 좀 있어요. 해외에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어떤 저변에 깔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앞마당에 들어온 외국인들조차도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민들에 대한 존중감을 상실해버린다. 완전히 이거는 네, 호구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역으로 해외 너의 그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너의 그 마당으로 나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대우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만약에 한국에 그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영어를 쓰겠죠. 예, 그런 관광객들이 만약에 길을 물어봅니다. 예? How do I get to post offic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물어본 외국인한테 영어로 대답을 못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우물쭈물하고 이제 좀 미안해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에 그야말로 돈 벌러 와서 한국에 정주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우리가 그 외국인한테 재화와 용역과 숙직을 다 제공해주는 갑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을한테 단지 영어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쩔쩔맨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반대로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그 외국인은 한국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부끄러워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할 수 있게 영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 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영어 학원비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면 뭘 합니까? 어디에 써먹어요? 써먹을 데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예. 한 분의 그 외국인 관광객을 예.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지라도 열심히 1년 365일 사시사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저 지하철이나 뭐 정부 특히 관공서에서 이렇게 그 광고 그 엄청나게 커다란 그 전광판 광고를 보면은요.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나온 그 외국인들 보면은 하나같이 영어 강사 아니면은 파키스탄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예, 그 저 이슬람권의 이런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슨 관광객이란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우리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 사람을 존중해주고 한국 사람한테 지시를 받거나 한국 사람한테 어떤 통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관광경찰이라고 또 하나 생겼어요. 예. 지하철 보시면은 아주 웃기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한국 내 아마 산업연수생인지 외국인 근로자인지 그런 사람이 또 관광객이라고 해놓고 어떤 여자가 베레모 이렇게 경찰 못 쓰고 메이아이 헬프유 해가지고 나온 걸 봤는데 관광경찰은 또 뭡니까? 보니까 외국인 보호라고 합니다. 그 명목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실종 사건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실종 사건이 지문 날인도 안 돼 있지, 예, 주거 부정이지, 거기다 네, 가방에 외국인 지문 날인, 네, 그죠? 예, 뭐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강력 경찰을 중원을 해서 국민의 치안, 예, 이 치안 부재 상태를 이런 어떤 국민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보는 거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강남에 정말 진짜 고래성 같이 새콤해서 온갖 창문마다 도난장치, 그 다음에 이제 침입 경보장치 다 해놓고 고양이 한 마리 딱 올라가서 삐 울리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사설 경비업체 차가 3-4대 다 도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우리 서민들은 날이면 날마다 이런 범죄 위험 속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예. 이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열변을 토하니까 오늘 좀 네.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참석이 어려우시다 그러시더니만은 아니 오늘 좀 오버하셨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 새삼 듣고 보니까 또 열받네. 이게 열받으니 방송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예, 지금 어떻게 전번 문사형 논평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가 우덜나라가 맞는지 점차 이 정체가 모호한 불분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지 지금 맞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게 되면은 좀 확신이 흔들릴 것도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사회자님께서 우덜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 박사님이 충청도 출신이니까 예, 통역을 해주겠습니다. 우덜나라가 무슨 뜻이죠? 몰라요? 우리들 나라란 뜻입니다. 예, 우리들 나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들 나라라고 하면은 제대로 되찾아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예전에 어느 명사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 잘 쓰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분은 코스염 기른 분인데요. 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예. Y대학교의 아주 교수분이었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랬었죠. 정말 그 말을 다시 한번 쓰지 않을 수 없네 진짜. 예, 이게 뭡니까 정말. 그래서 나라가 정말 이 이성을 상실해가고 이게 완전 감성파리에 좀 넘어가가지고 좀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예. 어디 신 박사님 계속 지금 들으시면서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예, 좀 오래 쉬셨습니다. 한 말씀 좀 하시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말이죠.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아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역차별 문제는 다른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흉내를 좀 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상당히 강해요.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지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유럽 쪽에 흉내를 내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유럽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 국가예요. 물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예요. 유럽도.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이민자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갖다 전부 지금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는 나라 밖으로 지금 내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이 지금 엄청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그쪽은 사회 보장, 그다음에 사회 복지
이쪽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그 저 혜택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도 같이 이제 거기 이제 끼어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좀 외국인은 아무래도 그 국민들보다는 수가 적으니까 같이 끼어서 이제 덤으로 이제 그 저 혜택을 보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과 같이 이제 그 덤으로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역차별 문제는 대체로 이제 국민들은 그런 그 혜택을 못 받는데 뭐 그런 국민이 그 뭐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국민 한 500만, 600만 정도는 말이죠. 저소득층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민 전체의 지금 한 10분의 1가량의 한 10% 내지 15%가 완전히 지금 빈곤 상태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나라예요. 예. 근데 그 10% 15%가 이렇게 그 아주 최빈곤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나라에서 유럽의 그 사회부장 수준의 그 혜택을 외국인들한테 준다는 건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예, 정말 아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상황 정리도 잘 해주시면서 또 새로운 네. 화두를 딱 던져주신 게, 그 저 유럽 나라들은 이미 딱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주는 정도예요. 네,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네. 근데 우리는 먹던 밥그릇을 뺏어서 외국인들한테 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아랫돌 빼서 윗돌개는 윗돌 괴는 식으로 네, 지금 근데 이렇게 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 이제 이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이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그게 뭐냐면 이제 segrega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예. segregation 또는 뭡니까? discrimination. 예? 예. 이제 segregation은 이제 그 분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저 집단과 집단 예. 또는 이제 저 어떤 칸막이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분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인종차별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거든요. 과거에 그냥 미국에서 과거도 아니에요. 최근이에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문을 갖다 드나든다든지 할 때 흑인들과 백인이 사용하는 문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버스에서 그 백인과 흑인이 또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고 바로 이런 게 이제 세그레게이션이거든요. 그 분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아주 그 아주 못된 차별 정책이죠. 아주 나쁜 차별 정책인데 자, 한국도 그런 세그레게이션을 합니다. 분리를 해요. 외국인과 자국민을 갖다 분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 그런 세그레게이션이 아니에요. 한국은 우대하는 세그레게이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은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bad segreg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그런 그 분리 정책이지만 여기서는 good segregation이에요. 아주 정말 우대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펼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고 해서 지금 2013년도 7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법으로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여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사회적인 혜택과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에요. 예? 자, 자국민 지금 보세요. 빈곤층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법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그 외국인들보다 훨씬 못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우대하는 그런 그 지금 좀 복지법안을 갖다가 지금 복지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들 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등록금을 자국민에게는 등록금을 갖다가 좀 다 받으면서 외국인에게는 반값을 받아요.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또 기숙사 보십시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기숙사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 기숙사 외국인이나 그 나라 미국 국민이나 똑같이 한 곳에 다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쿼터를 갖다 쿼터를 갖다 정해서 외국인은 뭐 한 15%, 그다음에
자국민은 뭐 한 85%뭐 이런 식의 이제 쿼터를 정하죠. 그렇지만 한 곳에 다 모아둔단 말입니다. 한 기숙사에다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줘요. 그것도 먼저 만듭니다. 외국인 기숙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반값을 받고 기숙사에 이제 입주를 시킵니다. 자, 자국민 그 대학생들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동안에 애들은 어떡하냐? 지방에서 올라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학생들은 자취를 하게 됩니다. 자취 얼마입니까? 요새 자취방?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정말 딸을 둘을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 정말 꺼리는 얘기인데 TV에서 봤어요. 주말에 하는 그 시사 고발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여대생 아이들이 학비 그다음에 뭐 용돈 버느라고 몸을 파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 문제화 되어서 TV에서 다루더라고요.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다 다루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팍 터질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 손님 기다리나 대기하는 와중에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더란 얘기예요. 처음엔 거 보면 완전 어느 썩을 것들이 그냥 저 부모들이 알면 말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장면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자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떠밀고 있구나, 저 어린 것들을. 전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확 터질 뻔했거든요. 그 와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됐죠. 이건 엄청난 부조리고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저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통계를 한번 그 정부에서 낸 통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 2013년도 통계를 보면 1,232억을 지금 다문화 지원 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반면에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그렇죠.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2013년도에 얼마를 좀 책정했냐면 66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대요. 딱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다문화 지원은 1232억. 자, 그 가정수가 지금 얼마냐면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잡아놓은 게 28만 가구예요. 28만 가구. 자, 한부모 가정은 21만 가구입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그런데도 이 다문화 가정보다도 적은 한부모 가정에게 이런 결손 가정에 지원액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반액밖에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역차별이죠. 이게 도대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그레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가만히 있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릅니까? 이해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2010년 기준으로만 봐도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 수를 따지면 159만 4천 가구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로 보면은 1,733만 9천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한 10% 정도, 9점 몇 프로 정도가 이제 한부모 가정인데,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가구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이거 지금 중앙일보를 인용을 했어요. 중앙일보 2014년 2월 10일자 기사에 다문화 가정 28만 1295명으로 돼 있고요. 명이네요. 가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구가 아니라 28만 1295명.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은 21만 8천. 여기 가구로 돼 있네요. 가구로 돼 있어요? 네. 이상하네. 갑자기 가구 수가 요거는 명하고 이거 가구하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지금 이거는 그 통계청 자료인데 그 통계표명 한부모 가구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문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해서 총 14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데 2011년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문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3년 기준이에요. 그럼 3년새 이렇게 배가 늘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통계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다 이혼하고 갈라선 1인 가구까지 다 포함하면은 1인까지 이런 식으로 뻥 튀기는 것이 가능하죠. 이건 통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자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이제 그 노동력을 상실한 그 조부 조모 가정
뭐 이런 어떤 그 결손 그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아까 신 박사님 말씀대로 그 북유럽이나 이제 저도 뭐 이제 독일에 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유럽처럼 저 북구 유럽처럼 정말 진짜 자국민들을 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다 주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똑같이 복지 혜택을 준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 결손 가정들 소외받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예. 외국인들은 진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수준의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는 이 자체가 이거 정말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 되고 조금 전에 신 박사님 보여주신 이 통계 자료가 틀린 건 아닌데 아니, 교묘하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한부모 가정은 가구 수로 표시를 했고 다문화 가정은 명수 네. 명수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사람 구성원 수로. 숫자, 사람 수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이 21만 8천 가구.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15만 9,400가구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에도 어쨌든 간에 이 한부모 가정이 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건데 지금 여기는 가구 수로 표시를 하고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그때 한 2011년도 기준으로 한 14만 가구라고 했는데 명수로 표시하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죠. 여기 보면 예. 이렇게 착실하게끔 이런 예, 식으로 요 표시를 뭐 했네. 통계표에 대해서는 뭐 장시간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우리 문사연 그 홈페이지에 문제는 그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숫자가 인원수를 보더라도 그다음 가구 수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네. 들어가는 예산은 다문화 가정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절반도 안 되죠 지금. 예, 이게 좀 큰 문제인 거죠. 제가 그다음에 보기에는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국회 예산안 2011년도 2012년도 국회 예산을 보니까 이 지금 예산도 한부모 가정에게 가는 지금 예산도 복지 예산도 지금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계속 삭감. 네. 여기 각 부문별로 지금 지원금이 지금 나왔는데 국회 복지 예산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그 복지 예산은 그 부문별로 쫙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표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의 뭐 삭감 계속 삭감이에요. 다 부문별로 다 삭감입니다. 예, 저도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신 박사님이 가져온 자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다 삭감이네요. 거의 다 삭감이에요. 네. 뭐 전액 삭감 다 삭감이에요. 그것도 삭감이 어떤 일부 삭감, 부분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기질,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자국인한테는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추돌사고가 났어요. 근데 가해자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멱살 잡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관대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국인한테는 인정사정 없으면서 외국인한테는 그냥 마냥 관대한 이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 의식구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라 이렇게 말로 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참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고 그 꽃제비라고 하는 그 북한 어린이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우리와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고 우리가 어떤 그 원죄 의식도 없는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은 노예로 썼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를 그렇게 착취했기 때문에 원죄 의식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입장도 아닌데 북한 그 동포들이나 자국인들의 어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엉뚱하게 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어떤 이슬람권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이 저 대외 원조도 얼마나 그 엄청난 금액인지 아십니까, 신 박사님? 네, ODA. 예, ODA 지금 증가율이 세계 1위예요. 지금 지원액은 세계 13위 정도 되고요. 근데 증가율이 지금 세계 1위예요. ODA. 해외 공적 자금. 지금 보면은 안팎으로 줄줄 새고 있고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여기저기 지금 따돌림 당하면서 얻어맞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실 마음 둘 곳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을 소속들이 알고 있는 입장은 더하죠. 예, 마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자괴감이 더 큽니다, 사실.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낱낱이 알아가는 데서부터 이 문제의 해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착각들하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외국인들은 대부분 약자들이고 이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진정 그들이 약자인지,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은 정말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진정 이 사회에서 주류인지 지금 다시 돌이켜봐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통계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면밀하게 보면은 그 중앙일보 통계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지금 이쪽도 보면은 통계 오류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통계 자료에서 중요한 건 다문화 가정에 비해서 우리 자국민 한부모 가정의 지원액이 엄청나게 적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전번에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작년인가요? 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의 날 때, 그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장애자 그 단체 그 어떤 여성분이 올라와가지고 그 장애자 그 지원 액에 대해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그 끌려 나가는 거를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끌려 나가는 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그게 다 중계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그 약자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지금 열심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 인종차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자기 주변에 외국인 한 명 없으면서 막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외국인들은 약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태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태원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그 소외받고 인종차별받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목격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죠. 저도 미국이나 캐나다 앵글로색슨 국가라든지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지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인종차별의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깔려있는 민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종차별 받는 대상이 인종차별하는 외국인들한테 인종차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러한 부분을 처음 이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고, 사실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진지하게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은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더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그 애청자분들 그 주변에 많이들 좀 홍보를 해주셔서 주변에서 이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찬성 내지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좀 들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월호라는 참 초유의 국난을 맞이했는데, 이것과 우리 다문화 사태를 빗대어서도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지금 한국호가 이 다문화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배 선체의 밑부분부터 좀 존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또 큰 국난이 생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 공복들, 국회의원들이든 이제 공무원들이든 이들의 어떤 리더십 부재가 단순한 문제인가,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이 이론적인 기반이 뭐 잘못됐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주변의 그런 부조리한 부분을 폭넓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팟캐스트 또 방송 시간에 저희가 심중히 한번 또 다루면서 좋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좀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공복들을 뽑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또 신 박사님 또 게스트 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 좋은 말씀들 주셔서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